133회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시험의 전반적인 형태는 약간 좀 평이했다라는 말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본 게 있어. 그럼 좀 익숙하죠. 익숙하다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또 막상 시험장 가보면 아무리 열심히 외워놔도 결국 잘 안 풀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제가 예전에 카페에 평이했습니다, 쉬웠어요 이렇게 딱. 쉬운 정도는 뭡니까? 기출 문제 많이 했으면 쉬운 거지 뭐. 기출 다 공부하고 왔잖아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쌍욕을 막, 야 뭐가 쉽니? 너 쳐봐라 이렇게. 아 그렇죠, 제가 또 치러 가긴 좀 그렇지만 그렇다 이렇게. 여튼 좀 평이했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싹 보니까 이런 것들은 흔히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교시별 전체 평가를 해보면, 제가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체크해라 이런 것들은 선택했었어야 되는 거죠. 앞쪽에는 중요하고 난이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별표 3개는 다음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고 가시면 좋겠고, 방화 부분입니다. 그죠? 방화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방화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 발화원이 예기치 못하는 곳에 발생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자연발화 이런 겁니다. 이거 불 날 곳이 아닌데 불이 났어. 우리가 제일 최근에 쇼킹했던 건 뭡니까 하면, 통신구에서도 불이 나는 거예요. 통신 케이블은 난연제거든요. 이게 불이 왜 나지? 불 났어. 아현동에서 통신구에 불 나고 난 다음에 지하구의 기준이 싹 다 바뀌어요. 그런 사례들 생각해 보면 되죠. 요거 뭐 주구장창 제가 읽어왔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내진 준비하세요 이랬는데, 이렇게 지잡으로 하면 모델하고 기준통으로 다 외우라고 쓰지 마세요. 다음에 뭐 요거 10점짜리 분량으로 딱 적당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몇몇 선택해서 보는데, 내지는 한 번 더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그때 준비하시고. 무차원수 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무차원수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차원수가 뭐냐? 무차원수는 분자 분모가 단위가 같은 거죠. 단위가 상쇄돼서 없어지고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무차원수다 이렇게. 무차원수임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가 있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단위를 환산해 보니까 같아. 그럼 그 무차원수 증명인 거죠. 그래서 뭘 활용할 때 쓰는 거냐? 세밀하게 들어가도 되는데, 정상류, 비정상류에 대한 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반 페이지씩 취하기 좀 힘듭니다. 그 정도 썼어요. 그 다음에 감리원의 업무하고 감리원의 권한 이런 거 있습니다. 감리원은 공사 중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납니까? 왜 큰일 나? 감리원 그 정도 권한 없습니까? 없어요. 감리원 그냥 개뿔 권한 없어요.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감리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감리는 위법사항일 때 지시명령 내릴 수 있죠. 수정하세요 이렇게.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참고 있어야 됩니까? 열받게. 왜 안 해? 쌍욕이라도 해야 되나? 어째 됩니까? 하면 소방서 꼰지르러 가면 되죠. 꼰지르러. 소방서 좀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감리원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건 다시 상세풀이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방을 측면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의 포지션이다라고 개념 잡는 게 기술자죠. 기술자. 이 기술자의 감리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소방 관련 사람들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들 있잖아요.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시험 문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제일 많이 나와요. 감리원에 되어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기술자 범위 넓어. 안전관리자 예상 문제인데 이게 아직까지 좀 시대를 참 잘 못하고 있어. 감리원은 계속 보세요.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기타 감리원에 대한 역할, 그리고 뭐 할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하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진단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저쪽에는 항상 시험 나오고 나면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가 아니고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작년에 첫 시행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쭉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철도에 불 나면 장난 아니잖아요. 도시철도, 항만, 선박, 그죠? 철도 다 문제가 엄청 커져. 그런데 이렇게 큰 대상물, 그래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어. 특별관리가. 특별관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가 없었는 거예요. 따로. 이해하기가.
이게 이제 야 하자 이러는데 쭉 안 하다가 약간 좀 별 다른 예인데 청장님 바뀌고 난 다음에 시행이 돼 버렸어요. 해. 다들 쫄아는 거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준공 이후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시행이 하면 딱 됐죠. 그 다음부터 또 열심히 하면 되지. 방염제 정의와 방염 도료 종류. 방염에 원래 외울 것도 많은데 이런 문제 나는 왜 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강사지만 아니 기준 찾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무슨 그럼 녹음기 들고 가고 시험 치러 가기에 이 방염이 뭐다, 뭐 그 제품이 뭐다, 어떤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시험 기준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좀 안 좋습니다. 아니 방염 도료 중요하잖아.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종류 이런 것들은 법에 다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뭐 공학적이나 기술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뭘. 이거 소용돌이하고 위험성, 그죠? 예. 휠러하고 보시면 되겠죠. 마스킹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냈더라고. 이게 왜 또 낼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중요도가 엄청 높아서 있는 것들도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라면 그 전에 누가 뭐 냈는지 안 보고 와요. 출제하는 사람이 그냥 가는 거야. 출제됐어. 보통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했어. 이제 막 처음 가보는 거야. 그럼 여러 개 준비해요. 기출이 어떻고 흐름은 어떻고 전기가 몇 문제 나왔으니까 기계를 준비하고 내가 기계 파트를 맡았구나. 막 이렇게 준비해. 근데 늘상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해놔요. 그냥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예. 그런 다음에 연락받으면 가요 그냥. 그래서 네. 근데 누가 같이 출제하러 와가지고 그거 한 3회 전에 냈는데 또 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올 건이거든. 좀 안 보고 왔는가 봐요 서로 이렇게. 소리가 이게 상쇄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분기배관도 불과 얼마 전인데 분기배관 정리하자마자 나왔네요. 오랜만에 위험물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704에 대한 분류 체계가 외국은 이제 마름모 스타일로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놨죠. 우리가 과거 때 많이 했던 유가반,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 색깔로는 청적황. 관리사분들도 아직까지 외우고 계시는 거죠. 수치는 0에서부터 4까지. 그 다음에 특성 물질에 대해서 반응 정도 따지는 거니까 크게 어려웠던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식. 이런 계산식은 좀 조심스럽죠. 이건 제가 이분 교재에서 이게 자꾸 나오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저번에는 뭐 또 다른 형태 또 한 번 나왔고 이번 또 나왔는데 모 교수님 책에 이제 문제가 똑같이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명칭을 적었어요. 저희 그 책은 좋은 책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책이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정전기 억제 필요성. 예전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없었더니 역시나 됐어 이 새끼. 됐어 이 새끼. 2교시로 접어듭니다. 1교시 1교시 좀 약간 깝깝하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2교시는 뭐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고체 연소 얘는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방향도 따로 시험에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표면적 대 질량비라고 하는 게 비표면적을 뜻하는데 비표면적이 고체 연소에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지. 열 관성도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말했던 캐로시, K, 로, C, 두꺼운 물질에 하던 캐로시가 열관성이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이거. 문제 좋죠. 이런 틀로 냈구나. 잘했어요. 설계 프로그램 유효성. 또 나와. 근래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야. 너무하네. 근데 잘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속실 제어, 요건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제어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실 제어과 부속실. 근데 거실보다 부속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몇몇 가지 중에 기준 문제가 나옵니다. 기준. 제어반이 이번에 딱 나왔더라고, 제어반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죠?
저번 답을 안 넣었던 것 같은데 답을 다 마무리 못했네요. 이건 제가 생략을 했네. 예, 지금 보니까 답을 수정해갖고 한 번 더 드릴게요. 저 부분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외기 치구까지 넣었는데 절반이 없죠? 아,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요. 안 고쳐도 되네. 전 요런 문제 재밌어 합니다. 재밌어. 안전거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세우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뜻하는 바가 엄청 커요. 인동거리라든지 아니면 복사열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다 하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게 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열반응이 한 번 더 나왔네요. 근데 이때 열반응은 25점짜리로 열반응이 나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여기 시험 세칙이라고 기술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볼 수는 있으나 활용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출제에서는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재 내용 정도만까지 적었으면 반 정도 맞췄을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상수도 직결형에 대한 배관과 밸브에 대한 설치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 밸브의 성능 인증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성능 인증하고 형식 승인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출제위원이. 아니 난 이게 시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제가 나쁜 의미로 제 강사 나부랭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엄청 게으른 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모음답안 만들면 그 덕분에 저는 모음답안 만들기 엄청 편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기술사가 좀 정신 차려야 되고. 그렇죠? 아니 뭐 나름 이런 문제야 법에 그대로 있지만 계산기라도 한번 눌러보고 만들잖아요. 이 밑에 거 이거 뭡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모음답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도배를 하면 어떻게 했든 다 기준 문제에서 1번 하나만 약간 생동감 있고 다 기준 문제예요. 기준 뭐 다 외워가지고 합격하는 게 니나 내나 똑같지 않느냐 하지만 반성해야 되죠.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빼야 됩니다. 아니 문제 어렵게 나오면 안 되잖아. 좀 쉽게 내면 어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건 뭐 관리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사도 너무 암기주로 간다고 말도 많은데 이러면 안 되죠. 전체 출제 경향의 분포입니다. 근데 요 지금 제가 주의 표시는 법규로 지금 다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셨지만 기준 문제가 너무 압도적으로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그 기준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한번 가늠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뭐 하지 않은 기준 기술 기준이면 전기 문제도 아니고 기계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규 문제로 다 몰았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하고 뭐 소홀한 이 동네 있잖아요. 한꺼번에 과목으로 돼 있는 우연찮게 이제 위험물 나올 쯤입니다 했었는데 나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보시고 3교시 때 1번 나쁘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답안을 만들고도 찝찝합니다. 이건 모분 답안이 아닌 걸로 이해해 주세요. 제가 설명만 좀 한번 더 드리고 CPVC 나올 시기였네요 했는데 조금 더 갔네요. 그죠?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내시는 것들은. 이제 그 시기니까 뭐. 그 다음에 가마 밸브 늘상 나옵니다 했었고 요거 이제 추가를 하나 더. 요게 좀 어렵죠.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배점을 어떻게 하실지가 좀 애매하네요. 이게 좀 내용이 꽤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 말은 아까 그놈이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부분. 너무 하시네. 지침과 기준에 있는 내용을 적어라. 이거 할 말이 아니고, 이거 적을 수 있는 기술사는 전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담이 단언캔데. 어? 그러지 맙시다. 이런 거죠. 아니, 못 적는 것도 내야 반성하고 열심히 하지. 그렇죠. 근데 내화 구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까? 이 말이. 그러면 우리 법에 넣든지. 그죠? 우린 손도 못 대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쉽다.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은 예상 문제 범위 내에 있어서 개정됐으니까 한번 준비하시고 딱 분량은 적당하죠. 썬큰도
여기 지금 위원회 표준 가이드 플러스 알파 몇 개 좀 들어가는데 썬큰 기준만 써도 충분히 그 맞는 범주 안에 들어갈 거니까 썬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게 생각하거든요. 보시고 위험물 GHS 나왔죠. 저는 MSDS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약간 이건 너무 좀 퍼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적으실 수 있는 사항이긴 하죠. 그래서 건강 유해성 종류 잘 적고 밑에 거 이거 외우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드셨네요. 3교시도. 4교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아우 지금 4교시 1번에 건물 화재 모델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추정하건데 모 교수님의 수업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모 교수님 수업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 무선통신 보도 설비가 똑같이 그랬듯이 이러지 맙시다. 이거 백날 잘 적어봐야 점수 잘 안 나오면 제 말이 정답인 겁니다. 1교시 나는 뭐 내가 알고 뭐 특징 적고 뭐 비교하고 막 적었어. 근데 점수가 낮아. 그 이유는 모음 답안이 아닌 거거든요. 그 교수 답입니다. 그 교수님도 정신 차려야 되죠. 검색하면 자기 자료라는 걸 다 아는데 그걸 그대로 내면 뭐 앞으로 자기한테 뭐 해라 배우라 이런 말입니까?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뭐 바꾸든지 뭐 그 중에서 뭐만 내든지 통으로 그걸 다 내. 그걸 저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이 합리적 추정이거든요. 아마 그걸 거예요. 뭐 좋은 모델, 필드 모델 알면 유체학 뭐 알면 뭐해? 그 답일 건데 짜증나는 거죠. 아유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우리 모의고사도 나왔었고 그게 아까 그놈인가? 그놈이 교시별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군요. 아 나쁜 분이네. 도대체 기준 문제를 그렇게 낼 문제가 없습니까? 아우 이제 정신 차려야 돼. 그렇죠? 기준 문제입니다. 한 놈이 다 내는 거 아닌가 몰라. 컨트롤 C, 컨트롤 V. 요 지금 4번의 계산 문제는 아까 그 위험물 그 계산 문제를 내신 분이 냈을 수도 있고 전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전학강과 관련된 계산 문제 나올 시기여가지고 잘했어요. 전 단열재 좀 좋아해. 이거 체크가 안 돼 있네. 했었어야 되죠. 단열재 이렇게 좋습니다. 전 단열재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단열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이 동파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단열이잖아요. 단열이 지금 기준도 미흡하고 대체제가 없어요. 우리는 내화 성능이 있거나 불연 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리적으로 좀 이해하자는 거지. 열 전도열 막 나오고 소방에 가깝죠.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우리보다는 기계 쪽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런 쪽이. 그 다음 오류 위험물이 마지막에 방점을 찍네요. 이렇게 해서. 예, 좀 섭섭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기준을 잘 못 외우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을 거야. 이렇게 만든 시험이 아닌 이상은 기준 문제에 대한 개수는 제한을 하는 게 맞아요. 소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무슨 공부할 게 있습니까? 기준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는 입장이긴 해도 그건 안 되지. 그러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건데 없애는 나쁜 놈, 나쁜 분들 이렇게 교시별 풀입니다. 아까 선택하면 뭔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방화죠. 방화는 이 각종 화재 조사에 대한 관련되는 교재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사항 중에 좀 유명한 책들도 있거든요. 학원 교재에도 이렇게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렇죠? 그 중에 몇몇 특징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뭡니까? 라면 발화점, 촉진제, 그렇죠? 침입, 발화장치는 이제 화재조사법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방화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발화점이 두 군데인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불이 나면 전파되어 가서 확대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불나서 확대되는 패턴. 그게 두 군데에서 생기거나 이러면 방화죠. 촉진제는
신어, 휘발유. 가장 쉬운 건 신문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던지는 거. 불 붙여가지고. 그런 것들도 촉진에 해당됩니다. 뭐 싹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글자체는 좀 현실적이죠. 이렇게 적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답만 딱 적으면 되는 양만 넣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플러스 알파 이런 건 거의 안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시험 치듯이 한번 그대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답지에. 그럼 딱 이렇게 적으면 만점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3종입니다. 3종의 소화효과들이 꽤 많죠. 네, 모든 게 가스로 충전되어 있으면 기본 가스, 질식, 냉각, 그죠? 고체 입자이기 때문에 복사열의 차단, 뭐 많아요, 엄청. 부촉매 이런 거 있고 표면적으로. 근데 요건 제가 재미삼아 하나만 다시 그릴게요. 3종 분말을 다목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NH가 4죠. H가 2개고 PO는 O가 4개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건 반응식으로 풀어나가면 훨씬 더 좋은 답인 것 같은데 10점짜리에서는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전체로 적으면.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된댔죠. 이렇게. 일정 열을 받으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죠? 이 아이가 이제 부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러한 형태 틀이 있어야 이 말을 이제 잘 쓴 답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NH3를 제거하고 나면 H는 3개, PO4가 남죠. 얘를 우리는 오르소인산이라고 부릅니다. 올소인산. 그렇죠? 올소인산은 뭐를 가져옵니까? 하면 수분을 가져오는 거죠, 수분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분. 그 수분 때문에 라디칼에 대한 결합이 되는 개념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면 요 형태에서는 뭐가 됩니까? 화염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세요. 그림을 그릴 때. 화염이 제거가 됩니다. 부촉매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제거가 되니까 난연화 되는 거죠. 난연화. 탄소만 남게 되거든요. 난연화. 그래서 얘를 이제 수분을 뺀 거예요. 뺀 거. 빼면 뭐 됩니까? H2를 빼보죠. 그럼 뭐가 됐어? H는 PO3가 되죠.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메타인산을 부르죠. 난연화되어 있는 놈 끝에 층을 하나 만드는 거죠. 도포하듯이. 걔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방진작용이라고 불러요. 방진작용입니다. 수분이 빠졌으니까 뭐 탈수가 된 거죠. C가 됐네요. 탄화가 된 거죠. 이런 메커니즘도 엄청 단순하죠, 단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계열이 이게 3종이거든요. 3종. 여기까지가 공통적인 효과죠. 부촉매, 화염 제거 이런 것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하면 나머지 약재들 2종이 있고 1종이 있다, 그죠? 2종은 칼륨이죠. 얘는 나트륨이고. 이게 무슨 놈이? 칼륨이. 그죠? 나트륨이 부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부촉매. 예, 부촉. 그죠? 그래서 요거밖에 못해요. 그죠? 개념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가능하면 B급이 가능하죠. B급. 그때 전기를 흘려보내도 약재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면 C가 가능한 거죠. 요 동네가 A급입니다. A급.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성을 띠면 온도별로 해서 분해되고 있는 상태나 물질이 바뀌는 거니까 그건 조금 더 주의하시고 방향을 좀 잘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나트륨이 금속 이온을 잘 만들죠. 금속 이온이란다. 비누를 잘 만들죠. 금속 비누를. 요건 이제 K급. 나중에 한 번 더 갈 때 한번 정리하고. 요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죠. 좋은 문제고. 전 3종 분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공부해보면 이제 공부하는 맛이 나는. 이렇게 쭉 읽으세요. 넘어가서 내진.
이만큼만 하고 버리세요. 그냥 감리할 때 기준 보세요. 이게 뭐 또 외우고 앉아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틀리면 되지 뭐. 그거 뭘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걸 무지개 외우라고 자꾸 이런 걸 자꾸 내,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중요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요 내지는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내지는 기출을 베이스로 꼭 해주세요, 기출. 기출에 뭐가 나왔어요? 새 장비 몇 번 나왔잖아요. 새 장비는 잘 쓰겠지 뭐. 새 장비 쓰고. 그 새 장비 계산하는 문제나 제어반, 그죠? 네, 가압 송수 장치, 뭐 이런 기준. 버팀대, 분류를 좀, 분량을 봐서, 아, 이 정도 범위가 몇 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요, 걷어내고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게 딱 따져보면 10점 틀 정도 되겠다라면 다른 거 외웠을 때 그 다음 외우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못 외웠는데 뭐 이거 한번 노려가지고 어떻게 외우겠어요? 됐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차원수. 무차원수는 나름 꽤 중요합니다. 무차원수는 재미삼아서만 이렇게 딱 정리하면 무차원은 분자의 분모가 단위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하니 단위가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래서 분자의 뭐와 분모의 뭐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관계. 이게 뭐 프로드는 흐름을 나타내는데 뭐 상수, 하수 뭐 이렇게 막 한다더라고요. 그죠? 관성력 영향이냐 중력 영향이냐 이렇게 딱.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레이놀즈 수는 관성력이냐 점성력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그래서 양념 삼아 이렇게 해서 요 내용까지 요거 이제 적어지면 되죠. 적어지면. 그래서 제곱을 해버리면 편하네요. V의 제곱이고 중력과 속도하고 특성 길이인데 이렇게 제곱이 되니까 단위를 해봤더니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중력과 속도 얘를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길이 미터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차원입니다. 그냥 뭐 이거 다죠. 무차원임을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분모 분자가 단위가 없어지니까 무차원이니까. 그 다음에 프로드 수를 무차원으로 증명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활용해? 이렇게 물었으면 다른 방향이죠. 좀 답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한번 조금 적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안 적었대죠.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 증명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좀 더 적고 싶으면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럼 관성력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 중력이 더 우월하게 흐름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무차원수는 중요한데 무차원수도 공부하실 때 항상 꼭 같이 기억하시고 뭡니까? 라면 출제순으로 하세요. 출제순으로. 이건 뭐 또 새로운 거 나올 것 같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 거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프란틀, 레이놀즈 뭐 있잖아요.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던 거. 교재에 있는 범위만. 전체 기계 쪽에서 토목이나 기계 쪽에서는 무차원수 제가 말했죠. 한 40개 넘게 있다고. 그런 게서 새로운 걸 어떻게 다 뽑겠어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안 되는 거지. 정상류와 비정상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있죠. 정상류와 비정상류다. 정상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 따라 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흐름은 비정상류인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특성들, 압력, 밀도, 속도, 온도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정상, 변한다? 그러면 비정상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델타를 쓰셔도 되고 변한다 이렇게 됐죠. 감리원의 수행 업무는 다음에도 한번 준비합시다. 다음에 감리원은 무슨 역할을 해라면 공사업법에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공사업법에 있는데 공사업법의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등등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감리원의 역할을 보면 업무죠, 업무. 어떤 업무는 9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적,
4가지가 있고요. 예, 적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하면 시험 기준이 있고요. 밑에 나와 있죠. 시험하고 지도하는 거. 시험 지도. 끝말이 좀 잘 안 돼. 적합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적법과 합리성이죠. 합리적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야, 여기 환경은 좀 달라. 여기 환경은. 거기 맞춰서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은 모든 곳에 무조건 적용시켜야 되는 기준.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압니다. 적법하지 않고 합리를 찾는 게 아니고 법은 맞는데 좀 현장에 맞춰서 주겠다는 거죠. 이해가 완전히 돼요. 보면 요겁니다. 적합성. 도서예요. 설계 도서의 적합성을 한번 보자. 설계 도서의 적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법은 그대로 지키는데 배관 경로가 좀 밖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고 봤더니 소방기계에서 그렸는데 기둥이 하나 안 그려져 있는 거야. 그 배관이 이렇게 관통하네. 제가 감리입니다. 감리가 와가지고, 야, 기둥 관통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도면대로 해라는데. 그렇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일 못할, 시키는 놈 이상한 놈이지.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해됩니까? 현장에 맞춰갖고 이렇게 둘러가도 법에 문제가 없다고. 아니면 진짜 고집 피우고 싶으면 계산 다시 해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적합이에요, 적합. 이해 잘 해놓으세요, 적합성.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시설을 변경하고 싶어 할 때. 법 테두리 내에서 괜찮아요. 뭐가 있습니까? 스프링클러 들어가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안 들어가고 가스게 넣겠대. 왜? 전산실이거든. 그럼 감리 새끼가 아니야. 전산이고 나발이고 스프링클러 유지해. 그럼 똘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쌍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빼놓고 소방서 가고 협의 보고 온다니까. 그래서 서로 쌍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지. 법에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 좀 해달라 했는 거지. 그죠? 용품 더 당연한 말이죠. 뭡니까? 발신기도 다 승인을 받는단 말이지. 형식 승인을. 그럼 이 제품 써도 되고 저 제품 써도 되는데 야, 내가 보기에는 땡땡 제품이 최고인 것 같더라. 이걸 고집 피우면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 제품 지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바로 적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상세도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보입니까 이거? 이사님 이 늦게 기둥이 발견돼갖고 늦게 문이 있는지 몰랐어요. 관통해서 둘러갑니다. 그럼 보고 그래 근데 사전에 가져와라. 검증 나갔을 때 들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야지. 안 돼! 벽 뚫어! 확 뚫어 불러.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법 테두리 내에서 유두리라는 것들이 가능한 게 합리성이죠. 그 외에 이겁니다. 무조건 적법해야 돼요. 적법입니다. 뭐냐? 이건 다 적법이네요. 왜 글자가 이렇지? 죄송합니다. 다 법이에요. 설치 계획표는 뭡니까? 그러면 한 실내 감지기 몇 개 들어가야 돼? 계산한 거예요. 3개 들어가야 됩니다. 야, 근데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2개만 넣자. 됩니까? 안 됩니까? 감리가 바뀌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설치 계획표. 근데 위치를 바꾸고 싶어. 그럼 이러고 하는 거죠. 개수가 맞춰져 있는 거죠. 이건 의무죠, 의무. 그죠? 그 다음에 피난시설, 방화시설 법입니다. 출입문의 위치 이동이 아니고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 방화문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연나, 난연나 넣어라. 방해물품 넣어라. 이런 것들 다들 적법입니다. 요건 다 오탈자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공되고 나면 테스트 하는 거죠. 감리 역할이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한 게 도서하고 기준에 맞는지 지도감독. 요 지도감독에 동그라미 딱 치고요. 지도감독을 동그라미 딱 치면 이해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술자와 감리원은 등급이 차이가 나요. 이해되죠? 기술자가 해야 되는 형태가 특급이다. 특급 대상이다. 그러면 감리원은 특급 중에 누가? 기술사가. 고급이면 특급이.
그래서 그 내용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라는 게 가능해요. 개념적 이해입니다. 이해 잘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감리의 권한은 제가 법적으로 해놨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요. 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감리가 무슨 권한을 씁니까? 감리할 때 도서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라. 근데 만약에 아니다. 원래 이제 감리원의 주된 게 뭡니까 하면 시공감리거든요. 시공된 거 확인하는 일이 감리원이에요. 법적 절차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니면 관계인한테 알리고, 그죠? 또 뭡니까 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죠.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벌금이다 벌금. 그 공사업자가 벌금 받게 돼요. 그리고 공사업자는 무조건 따라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근데 3번에 안 듣는데 어떻게 하죠? 그 공문 몇 번 보내고 안 되면 소방서에 꼰지르면 되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크게 꼰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조금 안 돼 있는데 가서 일 하나도 안 해줘 새끼들. 기술자 다 개판이야.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면 1,000만 원 벌금. 감리원 한 칼입니다. 한 칼.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 감리원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자꾸 감리 분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뭐랍니까? 관계인이. 저 새끼 잘라볼까? 감리원 바꿔주세요.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부산에 실화입니다. 기술사분이 현재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 공문을 몇 번 발송했거든. 본사로 호출이 왔어요. 갔더니 다른 곳에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그 무슨 소리냐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알았다고. 내려와서 조용히. 우리 또 여류 아쉬웠습니다. 넘어가서 요 시설물 한번 볼까요? 시설물은 원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 그렇죠? 항만이고 공항이고 그리고 철도고 도시철도고 발전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류들 또 가스 막 용기가 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시설물 지정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하면 그 연면적 천이란다.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 관리 잘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평가하겠다는 거죠. 안전진단입니다. 화재 예방에 관련된 건 괜찮아요. 안전을 진단. 누가 합니까? 이거 하나 메모해 놓을게요. 그렇죠? 진단기관이 있어요. 진단기관은 안전원, 진단기관. 이렇게 있어요. 언제부터 합니까? 준공난 이후 시점, 사용 승인일 이후 5년째 되던 해예요. 5년. 작년에 첫 시행했습니다. 어디 딱 해서 찾아간 거죠. 했더니 지적사항이 생각보다 작게 나와서 17개가 나왔더라고. 17개를 방지신문에 실었더라고요. 이런 유사한 것들. 근데 그게 꽤 오래되고 내가 20년 넘었거든요. 그러면 한 170개 나와야 정상 아닌가? 왜 17개밖에 안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가면 1시간 이내에 17개 만들 수 있겠던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가 생겼다 생각하시고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게죠. 이런 거. 이러한 곳은 재난이 생기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하철에 이제 사고가 다시 생겨.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그냥 10여 년 지났지만 지하철에 대한 화재 방화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지금. 다시 또 불났어. 그러면 9시 뉴스 난리 납니다. 다음 날까지 계속. 어떻게 처우했는지까지 자세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위험성을 평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라. 이런 거거든요. 요 지금 대상은 다음에도 10점짜리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그렇죠? 써봐라. 이러면 막연하잖아요. 쓸 건 꽤 많은데. 그래서 5년에 경과하면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은 5등급으로 막 받고요. 그리고 가장 잘했던 우수 6년마다. 보통이야 양호해 5년입니다. 미흡해 불량이야 4년이죠. 어디를 주로 봅니까? 요런 형태로 봅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이건 별표 하나 했어요. 요인조사,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수립. 요 절차입니다. 요 절차. 요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요까지. 나머지는 참고하라는 거 참고. 제가 좀에서는 뭐 쓸데없이 안 늘렸는데 이 부분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축에 속해가지고 나머지도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방염에 대한 정의와 도료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아우, 이게 방염은 법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사법에 방염을 어떤 식으로 해라. 시설법에 방염을 어떤 걸 해라.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이 나와 있고, 방염에 대한 기준이 또 별도로 있어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졸 짜증나네요. 방염은 법이 3개다. 그래서 한 개만 내도 부담인데 적당히 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밑에 딱 보면 방염은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방염 첫 번째 대상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물품 3번 뭐가 있습니까? 성능 기준. 이게 기본 틀입니다. 요거 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죠. 요것도 몰랐는데 뭐 정의고 뭐 도료고 보시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건 꼭 하고 가세요. 법적 시간에. 그래서 다음에도 그걸 좀 준비해 놓고 그 다음 가지치기 하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마 씨. 이렇게 하지마. 그 다음 넘어가서 살림 중에 좀 특이한 놈이 있어요. 살림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면 5가지가 있죠. 5가지. 산불이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5가지가 있어요. 뭐였어요? 땅속부터 지, 중, 지, 표, 그 다음에 수, 간, 수, 관. 날아가는 비화. 유소라고 보통 부른 데 있습니다. 그죠? 유소는 좀 다른 원거리 발화에 대한 개념인데 같이 포함하기도 합니다. 요 정도가 이제 기본이죠.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정 용어.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강원도 양양과 뭐 어디 사이에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어요. 절벽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기류가. 그래서 제 아는 재난 쪽에 계신 분이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산불은 끌 수 없는 산불로 돼 있다고. 그래서 불 나면 산에 사람 보내는 거 죽이는 거 하는 거죠. 하지 마라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장비도 별로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불은 거의 대부분이 자연이 끈답니다. 뭐가 더 빠릅니까? 기후제가 더 빠른 거예요. 불났어. 그러면 야 젊은 소방관들 산으로 보내. 이 소방관들은 산을 경험을 못 해봤다고. 그러니까 엄청 조심스럽게 가도 죽는단 말이야. 다친다고. 그 소방관 한 명 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까운 목숨인데 산에 그걸 보내. 태워. 그리고 완전 비싼 장비를 쓰든지. 장비도 엉망이고 그죠. 요거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소용돌이가 칩니다. 소용돌이가. 와 놀랍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산불이 타고 가는 형태가 아니고 보면 회전운동처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토네이도 같이 그렇더라고. 산에. 속도 증가되고 그래가지고 길이 방향으로 해서 급격히 상승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 피해가 더 커진다 이런 게 핵심인데 피해를 좀 더 길게 설명했죠. 산림화재 예상 문제였는데 얘도 나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한번 더 보고 가세요. 샤워에 나오더라도 좋았어요. 넘어가서 마스킹. 마스킹. 방송은 나오는데 이게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비상방송은 다음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비상방송은 우선층 경보가 개정됐잖아요. 경보 방식.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다른 거하고 이제 겸해서 좀 내면 되는데 우선층 경보 방식이 안 나오고 마스킹이 이제 127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냈네요. 7, 8, 9, 10, 1, 2, 3. 2년 만에, 그놈인가? 2년 정도에 다시 또 내거든요. 와, 진짜 노력 안 하네. 난 뭐 마스킹 좋아해. 좋아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지 맙시다. 이런 거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딱 시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예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스킹이 뭡니까? 라면 소리가 소리에 파묻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라면 에너지의 두 개의 합산은 증폭, 증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50dB의 소리가 나고
70dB의 소리가 나는 거야, 그죠? 70dB. 그러면 이론은 120이란 말이지. 이렇게 예를 드세요. 근데 실제는 어떠라고? 75밖에 안 돼요. 이 계산하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 형태가 마스킹 효과라고 불러요. 큰 소리에 소음이 죽는 거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 백색 소음 들어봤습니까? 예. 그 파장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막 하면 엄청 시끄러운데 백색 소음 틀어놓으면 이 하는 일정한 주파수 소리가 그 소리를 다 잡아먹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들 지금 약간 예를 들어 봅시다. 뭡니까? 라면 창고가 생겼죠. 창고에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상방송이나 소리가 원활하게 전달되겠어? 이렇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나쁜 문제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해서 다시 나올 만한 게 필요 있을까? 소리만 한번 해봅시다. 우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면 방송은 몇 와트짜리입니까? 몇 와트? 1와트고 실외는 3와트다를 생각하면 되죠.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은 2와트를 써라. 창고는요? 3와트.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출력 레벨이 이렇게 나오죠. 좀 더 할 건 많이 써야 되는데 단계별로 약간 좀 엇박이 좀 나지만 그래서 요거 하나 내용 하시고 그림 그리시고 큰 소리 유지되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마스커 묻히는 소리를 마스키 이렇게 부른다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 하고 뭐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면 6점 그냥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약간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좀 더 어렵습니다. 음압이 왜 없어지는지 이렇게. 그죠? 넘어가서 분기배관. 분기배관은 제가 이렇게 한번 배관에 대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소화배관. 소화배관은 이렇게. 소화배관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범위가 뭡니까? 하면 이음입니다. 이음. 어떻게 하면 소화배관을 이음하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용접이죠. 용접보다 좋은 이음은 없어요. 이건 단적으로 무조건 용접보다 좋은 이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용접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얘가 화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용접, 용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좀 바꾸는 거죠. 부속류를 만드는 거죠. 부속류를. 부속류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브한 밸브들 각종 이제 부속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잘 됐지. 근데 이제 용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만 용접의 균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균일하지 않는 거지. 특히나 굵기. 용접을 다 했어. 그죠? 그랬더니 용접되어 있는 부위가 덜 돼 있다든지 약해요. 큰 틀에서 우리는 뭘 쓰고 있는데 압력을 쓰고 있거든요. 압력. 물이면 수압, 가스는 가스 압력을 쓰고 있단 말이지. 고압이면서. 이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오게 된 형태가 분기되고 있는 부분, 분기의 배관은 그죠? 승인을 받게 해놨어요. 분기 배관을 쓸 거면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난 분기 안 하고 용접할 건데요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은 이렇습니다. 인증을 받는데 승인을 받은 것만 해라 이런 거죠. 순서를 잘 이해하세요. 네가 승인을 받은 거, 승인 받은 대로 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대로 해라. 나는 용접할 거예요. 승인 안 받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분기해서 만들 거예요. 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스프링클러 배관에 분기 배관 해라. 아 싫은데요. 그냥 나 용접할래요. 우리 기준에 분기 배관 해라는 말은 없다고. 근데 분기 배관 하면 승인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 승인을 니는 어떤 식으로 받는데 이렇게죠. 확관과 비확관을 받습니다. 확관, 비확관. 이해되죠? 확관은 뭡니까? 하면 형태에서 이렇게 뽕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비확관은 뭡니까? 하면 비확관은 똑같은 대로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 갖고 와 그거. 네.
이해되죠? 비확간, 확간입니다. 확간할 때 굵기는요, 가늘어지겠지. 이 가늘어지고 용접을 잘못하게 되면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걱정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기배관은 의무가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의무가 아닙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 받은 대로 시공이 의무죠.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어차피 이음인데 뽕이면 안 됩니까? 뽕이음 있잖아요. 150mm에 뽕 따서 압력계 이렇게 달았어. 많이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죠?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걸 T 분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150mm고 15mm인데. 그럼 부속이 없어요. 주문해야 된다고, 주문. 이런 쓰임이 없다고. 그 뽕 따, 뽕. 현장에서 다 뽕 딴다고. 그건 위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이런 종류로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해되시죠? 얘가 뭐? 비확간. 얘 확간. 용접은 이후에 부터하는 거죠. 근데 왜 분기배관을 공장이 자꾸 맡기라고 하냐면 요 지금 승인 기준이 좀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압력 시험을 좀 제대로 해주거든. 샘플링이지만 전체 100개를 하면 한 로트라고 해가지고 한 라인은 수압을 걸거나 한단 말이지. 그게 통과되니까 믿을만하다고. 현장에서 하는 수압은 좀 낮거든요. 신뢰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분기배관 갖고 와서 용접하는 건 똑같은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세요. 분기배관은 의무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승인받은 대로 시공을 해라. 용접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네요. 실무적으로 좀 잘 됐네. 그죠? 한번 알고 가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704입니다. 704. 704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번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국내외 위험물, 분류.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류별 분류를 해요. 엄청 특이하죠.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위험물이 각각이 다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같게 묶었을까? 그렇게 정리 잘하는 나라 걸 뺏긴 거예요. 일본 애들이 좀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6가지로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자기반응성,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이렇게 6가지로. 같은 성질로만 묶었지 반응도 각기 다르고 뭐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러니까 가연성 여부도 각기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분류가 돼? 이 독특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국제 기준으로 최소한 NFPA 704가 운송 기준인데 그 기준에는 좀 맞아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외국은 엄청 단순합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말은 모르겠다. 0부터 4까지. 유가반이죠, 유가반. 유독성, 가연성, 뭐, 반응성. 밑에 있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왜 이렇게? 유가반, 청적황. 유가반, 청적황입니다.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 청색, 적색, 황색. 이 W 돈표시처럼 생긴 게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 여부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해야 딱 보자마자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4가 적혀 있으면 가연성이 4다. 불 정말 잘 붙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안 하고 요 다음에 뭘 합니까? 이렇게 표지를 부착해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부착해요? 이런 것들. 뭐 그냥 뭐 화기, 주의 또는 화기엄금.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해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거 없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기엄금. 이 새끼도 물기엄금, 저 새끼도 물기엄금만. 화기주의, 화기엄금. 도대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가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정말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그냥 불조심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나도 하겠다, 그죠?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없애야 돼, 없어요. 저렇게 가자. 근데 이게 한 15년 전부터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자. 뭐 어딜 가자고 이제.
못 가. 그 내용으로. 저는 요만큼이 지금 질문이었습니다. 요거 요만큼. 요만큼이 질문이었고, 그 내용, 요까지 답입니다. 저 두 가지만 적으시면 되니까. 보시고. 넘어가서, 요식 한번 보세요, 요식. 그리고 요 분이에요. 그래서 재연 쪽의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좀 유명하세요. 출제 이연급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 책 내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게 있길래,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있길래. 근데 요거 출제하는, 이분이 출제하진 않았겠죠. 양심상. 자기 책에 나오는 문제를 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참고했던 많은 유력기술사 또는 교수님 중에 한 사람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유출개수를 10점 이사로. 유출개수가 1을 넘지 않거든요. 이해됩니까? 여유치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저렇게 넘으면 안 돼. 10.4를, 이게 오탄 것 같은데, 아무래도. 1.2 뭐 이렇게 넣어도 시원찮은데. 그렇다 보니까 압력 상승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0.09 파스칼 증가. 이게 뭐 증가했단 말입니까? 증가 안 했단 말입니까? 야, 이 새끼야. 그냥 냈어. 풀어, 이 새끼야. 예?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할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 식은 한번 보고 가시는 건 좋습니다. 요 말 그대로거든요. 연소가스의 팽창에 의해서 구획 실내의 압력 상승이 어느 정도 됐냐. 원래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이거 갖고 오죠. 이 기초적인 식. 보일샤를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온도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식입니다. 참고 하나 해보세요. 다음에 또 나오진 않겠죠? 하지마, 씨. 넘어가서 정전기 억제가 필요한 설비. 일단 규모상으로 10점짜리 생김새라서 그대로 뒀습니다. 정전기는 할 게 꽤 많거든요. 최근에 나왔어도 또 정전기를 많이 하세요. 정전기는 이렇게 정전기 하면 뭘 정도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원리, 메커니즘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전, 방전, 재전기 등이 다 중요해요. 재전기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다음에 재전기 한 번 더 준비하시죠. 재전기류에 그 내용입니다. 요 지금 요 산업안전보건법 있죠. 이 법이 가장 넓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한 몇백 조까지 있습니다. 몇백 조. 몇백 조. 그 중에서 324조가 정전기입니다. 보란 말만 하지마. 더러워서 안 해. 그래서 1교시가 날아갔었습니다. 하지마 하다가 날아갔죠. 여기까지 보시고, 요 조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대전 방지와 안전화라든지 재전복 착용 등등. 살짝 끊어서 2교시로 넘어갈게요.